김대중 납치 사건은 일본에 망명 중이던 대한민국의 정치인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0호실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5일 만인 8월 13일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몰락하였다. 과도기 권한대행 체제를 거치며 출발한 제2공화국은 5일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11개월 만에 단명하고 말았다. 반공, 친미, 경제기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사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공화당 조직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여 직접 선거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체제를 만들었다. 1963년 10월 박정희는 출마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대선에 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1월에 진행된 총선에도 군사정권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면서 공화당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출발하였다.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추진하자 전국적으로 개헌 반대 시위가 들끓었다. 야당 역시 극렬히 반대했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다. 박정희는 1969년 9월 14일 새벽에 개헌안을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켜 대선 출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김대중은 1970년 9월에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김영삼을 누르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유세 기간 중 김대중은 이번에 정권 교체에 실패할 경우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위해 총통제를 실시할 것이며 계획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김대중과 박정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된 선거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정책 대결을 이끌며 선전하였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95만 표 차이로 패배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다. 대통령 선거 패배 후 국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은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유신 통치에 반대하며 박정권에 저항하였다. 김대중은 1973년 미국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을 결성한 데 이어 일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선 전후 기간 동안 김대중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1971년 1월 27일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대중은 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방미 중이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국회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전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였다. 경찰은 김대중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조행덕 22세의 진술을 근거로 김대중의 조카 김홍준 당시 15세를 구속하였다. 김홍준은 장난삼아 한 일이라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 벌어진 구속적 부심 심사에서 김홍준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경찰의 위협과 가혹 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원은 구속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같은 해인 1971년 5월 25일에 치루어지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세가 진행되었다. 지원 유세에 나섰던 1971년 5월 24일 김대중이 탄 차량과 14톤 대형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래는 목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결항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 김대중은 이 사고로 인해 양팔 정맥과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 사망하기 전까지도 이때의 사고를 당시 정권의 암살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대중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을 치료하고자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했다. 1972년 10월 11일
김대중은 1971년 5월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다친 고관절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게이오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하며 지내던 중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김대중은 귀국을 포기하고 망명을 선택했다. 귀국한다 해도 계엄하에 국회가 강제 해산되었고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투쟁 활동도 할 수 없는 반면에 해외에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싸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외신을 통해 유신 체제를 비판, 규탄하였고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워싱턴에서 미주 한민통을 조직한 김대중은 일본 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1973년 7월 10일 일본에 입국하였다.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의 반박정희 집회 참가를 앞두고 1973년 8월 7일에 도쿄 팰리스 호텔 501호에 투숙하고 있었다. 1973년 8월 8일 오전에 택시로 이동하여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1호에 머물고 있던 양일동 민주통일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 1시경 대화가 끝나고 방을 나오던 도중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고 비어 있었던 2210호실에 감금되었다. 김대중은 이 방에서 마취약을 투여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납치되었다. 김대중을 넘겨받은 용금호에 있던 자들은 급히 출항한 뒤 김대중을 배 밑쪽 선실로 끌고 가서 몸을 새롭게 묶기 시작했다. 손발을 꼼짝 못하게 묶고 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다음 그 위에 다시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오른 손목과 왼 발목에 각각 수십 킬로그램이 되는 돌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등에 판자를 대고 몸과 함께 묶으며 던질 때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등에 말을 주고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발은 밧줄로 양쪽을 묶어서 당기려고 해도 끄떡도 않았다. 바다에 던질 계획을 하는데 솜니분을 붙여야 안 떠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어가 먹기 좋다는 말도 하더라라고 증언했다. 당시 김대중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 세례명 토마스 모어로서 예수님께 간절히 국민들이 불쌍하니 살려달라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김대중이 바다에 수장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동해 일본 측 해안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추격해왔다. 사건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괴한들은 계획을 변경하여 김대중을 8월 13일 밤 10시경에 서울의 동교동 자택 근처에 있는 주유소 근방 뒷골목에 129시간 만에 불어주었다. 김대중은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집 문 앞에 이르러 이제 막 퇴근해서 돌아오는 가장들처럼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였다. 한간에는 중정부장 이후락이 윤필용 사건으로 이른 신임을 만회하기 위해 저지른 무리수 또는 과잉 충성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김대중은 여러 차례 박정희가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부원들은 원래 양일동이 묵는 2212호에 건너 옆방인 2210호실을 예약했는데 마침 앞방인 2215호실에 문이 열려 있어 두 방에 나누어서 요원들이 대기했다. 그중 2215회 우연히 이복 담배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량의 유류품을 남기게 된 것은 복도에서 김대중을 배웅 나온 통일당 김경인 의원과 마주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2210호실에 있던 납치대원들이 급하게 김대중을 끌고 내려가면서 2215호실에 있던 감시조가 뒤처리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감시조는 2210호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다. 어쨌든 납치는 성공했고 중앙정보부원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도쿄를 빠져나와 무사히 공작선 용구무가 대기 중인 오사카에 도착하여 김대중을 국내로 실어보냈다. 윤진호는 이 무렵 마음속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토막살인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자기 손으로 김대중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김대중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윤진 원도 이후락도 박정희도 모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8월 13일 김대중은 자칭 구국동맹행동대원에 의해 납치돼 서울 동교동 자택으로 귀환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피랍 5일간을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월 23일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 정보기관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한국정보소식통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해온 박정희 정권은 1973년 8월 24일 한국정보기관의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보도 기사 취소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을 폐쇄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내 야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과 주권 침해라는 일본의 비난에 직면해 대일 관계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자 미국의 주선으로 일본 정부와 막후 접촉을 벌여 주일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김동훈의 해임, 김대중의 해외 체류 중 언행에 대한 면책, 김종필 총리의 사과 방일 등에 합의했다. 1973년 10월 26일 김대중은 연금이 풀리면서 자택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와 같은 여건 아래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한일 간의 우호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73년 11월 1일 김용식 외무부 장관은 김동훈 서기관은 그직을 면하고 수사 계속 2. 김대중의 제일 중 언동에 대해 반국가적 언동을 재범치 않는다면 책임 묻지 않겠다. 3. 김 총리가 방일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대중 납치 사건에 관한 한일 간의 종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신 체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고조되었으며 해외 동포들의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히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생들이 정보 정치 철폐와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시발점으로 학생 시위가 2년간의 침묵 상태를 깨고 분출되었다. 1973년 말에는 각계의 운동이 연합하여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발전되었다.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지난 19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늘은 2022년 2월 27일 대선 10일전인데 박정희의 당인 국힘당 대선 후보 윤석열이 유세 열흘 동안 김대중을 45번 외치며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발언해라. 독재와 공작의 화신인 국진당은 폭망이 답이다. 10일 후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을 믿는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